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안경이나 뭐 생김새 이런 거 다 똑같았어요. 이 사람 뭐지? 도플갱어 아닌가? 여고괴담 보면은 뭐 졸업 앨범 보면은 매년 똑같은 얼굴 나오는 그 소름 돋는 장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한 신입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대학에서 기묘한 목격담들이 흘러나온 겁니다.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안경이나 뭐 생김새 이런 거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존재하는데 여기도 도플갱어 아닌가?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아는 한 올해 전기전자공학부 14학번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 남학생이 동시에 서울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대조해본 결과 서울대와 홍익대 신입생은 각각 이름도 성도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마치 쌍둥이라고 할 만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기막힌 우연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얼굴이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들 틈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네. 혹시 닮은 사람은 아닐까요? 형제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물론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 충남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까지 맨 처음에 밥 사달라고 할 때도요, 숙소에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 말. 근데 갑자기 자기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러고. 스테이크까지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임 같은 걸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때 뭐 오늘 돈 안 갖고 왔다, 빌려달라, 다음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핏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차가 끊겼다는 이유로 친구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러 들기도 했습니다. 신세를 지는 형편에도 미안하기는커녕 마치 자기 집처럼 거리낌 없이 구는 탓에 친구들 사이에선 이른바 민폐 그 자체로 통했다는 겁니다. 네, 1, 1학번 김태석 경영학과에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와서 그냥 같이 놀고. 3년 전에도 틀림없이 그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신입생 자격으로 연세대에 나타났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보낸 과거 사진 속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한결같이 어딘가의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남자는 이른바 신입생 엑스맨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그는 48개 대학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동아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시작으로 증산도 동아리, 탁구 동아리, 풍물패,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 철학 동아리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아리들을 거쳐갔습니다. 사람가 막 이름들까지 다 물어보더라. 어느 과가 맞냐. 그 동아리에 다른 국제관과 학부 친구들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묻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당시 그는 경영학과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첫날 그는 곧바로 MT를 따라 나설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MT 간 이후에는 만날 수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름도 가짜고 다 가짜였어요. 과도 기숙사도. 사전에 동아리 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자신이 밝힌 가짜 이름과 학과를 들키지 않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방이 열려서 뭐가 나와가지고 봤었는데 거기에 각 학교 신입생 명단들이 있었고. 근데 큰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대학교 동아리 홍보 책자는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같이 동아리에 눈도장을 찍으며 친분을 쌓고 나면 곧장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 가는 차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차비를 같이 빌려줬었죠. 현금이 없는데 정모 비용을 혹시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모 비용이 그때 2만 원이었어요. 막 울면서 어머니가 막 암에 걸렸고 이렇게 집에 막 좀 빚도 막 몇 천만 원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것이 단지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다고 하기에는 그가 남긴 증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진짜 충격 먹었죠. 그런 성향의 애가 아니었거든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없고. 동창들이 보여준 졸업 앨범 속에는 수십 개의 가명 뒤에 가려져 있던 엑스맨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봤었어요. 아마 수영평가인가 그거 조별 활동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알려준 그의 주소지는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몇만 원, 푼돈 받으려고 범죄 그런 거를 이제 그룹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제가 저런 일을 하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준성. 그 이름은 실제 고려대에 입학한 한 신입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학생이 바로 엑스맨에게 이름을 도용당했던 진짜 이준성입니다. 처음엔 학교 번호로 문자가 왔었어요. 일정이 이렇게 뭐 연기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동네 친구들 중에 여기 같은 과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고서 저는 OT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물어봤죠. 그때 선배래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너 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 경영학과 이준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수강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학교 시설물도 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증까지 분실 신고되어 누군가에게 재발급됐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죠. 제 주민등록증에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사진을 넣어서 재발급을 신청을 한 거죠. 누구보다 선량하고 내성적이었던 한 남학생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리플리 주는 거죠. 리플리 주는 거짓말로 시작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 계속 습관처럼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진짜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과거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붙들려 그는 장장 5페이지에 달하는 자필 사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서나 어떤 특별한 감정적 후회나 또는 죄책감 같은 것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이 행위가 6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보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대학생 모임에 그렇게 간 적은 있어요? 네. 몇 번 정도? 네, 이번에도 갔고 저번에도. 보통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세탁 같은 거 가보고 싶었어요. 왜 꼭 대학교 신입생이어야만 하죠? 사람들이 챙겨주잖아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가 나를 잘 챙겨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왕따 당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없고 내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신입생이 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좋았다는 것.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 친구 아버지였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너는 어디 대학교 갔니? 이렇게 물어보길래 전 재수해서 대학교 갔어요. 어떻게 공부 그렇게 잘하진 못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누군가 가볍게 건넨 얘기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는 겁니다.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주로 대학과 관련된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학력 컴플렉스라는 게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교수님이니까 아버지 얼굴에 멍치를 하고 그런 거죠. 사실 교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연도도 뛰어난 분인데. 엑스맨의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던 대학의 교수였다는 겁니다. 저명한 대학 교수이자 동시에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던 교직원이었던 그는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승자와 패자가 있듯이 대입시험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다. 엑스맨은 자신이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간표도 아빠가 알아서 놔주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죠. 누나들이 대학을 잘 갔으니까 더 대학을 잘 가겠지 이렇게. 저도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 남한테 들통나는 일 고치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면 자기를 환영해주고 수용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이네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지난 6년간 그가 엑스맨이 되어 외로운 연극을 해온 것은 엘리트인 가족과 자신을 따돌려온 친구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한 안간힘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내가 꿈꾸는 학교,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교에 못 가면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부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라는 허구적인 삶을 내가 꾸밈으로써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사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사회 나가잖아요. 스카이웨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